온타리오주 한인 최대 규모의 토론토 한인 대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론토 한인 대축제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놀수용 멜라스먼 광장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에서 온 아찔한 외줄타기 공연단과 국립국악원의 농악 판굿이 매일 저녁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한 곳에서 운영되는 푸드코트와 비어가든은 내일 오후부터 주말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메인 스테이지에선 행사 첫날인 내일 오후 6시부터 음악 무대가 선보이고 둘째 날엔 낮 12시 라이브 연주를 시작으로 K-팝 댄스 컨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공식 개막식과 태권도 시범이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도 낮 12시부터 연주와 K-팝 댄스 릴레이, 퓨전 밴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말 이틀 동안 행사장에선 오징어 게임 속 딱지치기와 달고나 만들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고 사흘 동안 한복 체험과 플래시몹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40여 개 홍보 부스에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온주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 클리닉을 설치해 백신도 접종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은행에서 6만 달러, 윌로우데일 BIA $10,000, 신한은행과 로열르페이지, KB 하나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각각 $5,000 이상, 그리고 제외동포재단과 터치캐시, 달동네와 키보스시, H마트가 $3,000씩을 협찬했습니다. 이번 축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사 조직위가 오늘 오전 CT뉴스에 출연해 이번 행사를 알리고 우리의 민요를 들려줬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기름값이 다시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역 토론토의 평균 기름값은 $1 58.9센트이고 내일도 더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좋은 시기도 길게 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과 10월은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미국의 재고 수준이 매우 나쁜 데다가 한파까지 일찍 닥치면 난방유와 함께 디젤 가격이 치솟으면서 휘발유 값도 오를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름값이 $1 80센트에서 최고 $1 90센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지금보다 30센트 가까이 더 올라 디젤 가격을 넘어설 수 있는 건데 이는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 요인입니다. 여기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온주의 기름값은 지난 6월 11일 리터당 $2 15.9센트로 오른 데 이어 7월에도 한때 $1 93.9센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폭등에 영국에선 베스트 비포 일자로 알려진 권장기간을 없애는 대응책까지 나왔습니다.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고 고물가 시대를 견뎌내보자는 건데 캐나다인에게 이 권장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데라우지 대학과 앵거스 설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권장기간을 없애선 안 된다고 답했고 단 27%만이 없애는 데 찬성했습니다. 베스트 비포 표시가 없어도 구매할 거냐는 질문에 농산물은 66%로 기간이 없어도 산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제과류 44%, 포장 제품이 33%였습니다. 그러나 육류 21%, 해산물은 18%, 유제품은 15%로 매우 낮았습니다. 권장기간이 지나 음식을 버렸다는 응답도 65%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캐나다의 식용식품 폐기량은 1년에 230만 톤으로 한 가구당 1,800여 달러, 즉 총 200억 달러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한 전문가는 캐나다의 식품 안전 문화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권장기간을 없애는 건 아직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장기간은 음식의 맛과 영양가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안전도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 꼭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78%가 권장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고 44%는 기간이 지난 할인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식품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선 유아용 분유와 모유 대체 성분, 영양 보조제 등
총 5가지에 대해서만 유통기한이 있고 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이번 달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내 한 법률단체가 어라이브캔 앱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라이브캔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번 소송은 입국 시 어라이브캔 앱을 사용하지 않아 벌금 $8,500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 어라이브캔 앱 사용에 반대하는 11명을 대표해 단체가 연방정부에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와 백신 의무화 등 공중 방역 조치를 반대해온 이 단체는 앱을 거부해온 캐나다인에 대한 격리 규정이 위헌이라며 앱 사용에 대한 의무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어라이브캔 앱의 개인정보 수집이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증거를 정부가 내놓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어라이브캔이 신뢰할 수 없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캐나다인의 권리 헌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경서비스국은 앱 오류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을 완료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지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전문가들 역시 이 앱이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자유헌장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수막 구균성 질병에 걸린 환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에 따르면 감염자들은 20세에서 30세 사이로 지난달 15일에서 17일 사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들 모두 해외 출신으로 출신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릴 적 관련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이 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세에서 36세 사이 성인 중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속히 수막구균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막구균성 수막염에 감염되면 발열과 통증, 관절통, 두통, 뻣뻣한 목 및 광선 공포증이 나타나며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사망률이 높고 저혈압과 발작, 청력 상실, 절단, 뇌 손상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막구균성 질병은 주로 입맞춤 또는 기침, 컵이나 식기를 함께 쓰는 등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장애인의 주차 허가증이나 갱신을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운전자는 온라인에서 주차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도난 당했을 때도 온라인에서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는 지금까지 주차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몇 주 동안 기다려야 했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없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동차 번호판 갱신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사진카드 갱신을 디지털화한 온주정부는 장애인 관련 허가증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이 빠르고 번거롭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 예약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주거지에서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이발소와 식당, 병원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 개정에 동의한 시는 상권과 주거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전 발상이라며 도시구역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권과 주거를 혼합하게 되면 시민들이 차 타지 않고 걸어서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 문을 여는 업소가 줄고 있는데 상권을 주거지로 확대하게 되면 소음과 주차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